홍천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가 발전소 반대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을 뽑는 장애인 교사 채용 전형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응시하는 장애인이 없어 합격자가 없는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농가 평균 빚이 3,51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제2회 강원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늘 화천체육관에서 개막돼 친선을 도모하고 재활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 여부를 놓고 불거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발전소 반대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되자 홍천군이 유치 신청 여부를 자체 판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 양수발전소 유치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현장. 투표가 예정됐었지만 투표소 문은 굳게 닫혔고 내부도 비었습니다. 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투표 결정도 일방적이었다며 항의와 농성에 나서 투표를 시작조차 못한 겁니다. 결국 양수발전소 유치 결정 주민투표는 아예 무산됐습니다. 성난 반대 주민들은 군청으로 몰려갔습니다. 군수 면담을 요구하자 공무원들이 출입을 막아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대상자가 우리야. 대상자를 제껴놓고 제3자들이 왜 난리 치냐고 지금. 이런 갈등은 홍천군이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3월 허피롱 홍천군수는 반대 주민들을 만나 발전소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 건설 경기 부흥과 홍천 수건 사업인 용문 홍천 간 철도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자 발전소 유치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풍천 1, 2, 1이 2개리 정도는 깔아먹는 게도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색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겁니다. 하지만 홍천군수는 성명을 통해 반대 주민 의견을 존중하지만 발전소 유치를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도 많다며 유치 신청 여부를 자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홍천군이 발전소 유치를 결정한다면 군의회 동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한국수력 원자력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갈등 봉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장애인만을 뽑는 장애인 교사 채용 전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응시하는 장애인이 없어 합격자가 없는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17대 1을 넘었습니다. 25명 모집에 442명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형에는 단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2명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응시자가 없어 뽑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08년부터 장애인 유치원 교사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까지 11년 동안 응시자가 한 명도 없었고 당연히 합격자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선발 예정 장애인 초등교사는 도내에서만 56명이었지만 응시자는 2명, 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교육이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었고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장은 공무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응시 대상자 자체가 적거나 없어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겁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일정에게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교사 채용의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교육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로 파견되는 외국인 조직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과감한 범행이 가능하고 출국 등으로 수사망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점을 노렸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여성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수시로 휴대전화를 통해 지시를 받더니 대형마트 입구에서는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수금을 목적으로 중국에서 원주로 파견된 중국 국적의 15살 A양입니다. 1시간쯤 마트에 일찍 도착한 A양은 주변을 서성거리며 피해자가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은 80대 김모 씨는 2,500만 원을 계좌에서 꺼내 마트 물품 보관대에 넣기로 돼 있었는데 돈을 넣기 직전 이상한 낌새를 느낀 김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을 꺼내가지고 이제 가방에다 누라르더라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마트로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눈치를 좀 챈 거야. 외국인 조직원들은 주로 가정에 침입해 냉장고나 서랍장에 둔 현금을 꺼내와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춘천에서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수천만 원을 가지고 달아났던 중국과 대만 국적의 수금책 2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이런 게 전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사용하면 저희가 그 상성 검거하기가 좀 어렵죠. 작년 한 해 도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18명, 올 들어서는 4월까지만 벌써 15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가정 침입을 꺼리는 한국인 수금책을 대신하고 출국을 통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외국 조직원들의 국내 활동이 급증하면서 중국 공안과 보이스피싱 조직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2019 강릉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과 빚기 행사가 열려졌습니다. 올해는 시민과 청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내 일원에서 단오 행사장이 확대됩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강릉 대도오브 관아 동원에서 시민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신주미를 강릉시장이 재관들에게 봉정합니다. 단오수를 빚기 위해 사용되는 신주미는 칠사당으로 옮겨집니다. 재관들은 애군을 막기 위해 입에 천을 물고 신주를 빚기 시작합니다. 신주 빚기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2019 강릉 단오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민들은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신주미를 접수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자식들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신주 빚기에 이어 오는 19일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성황제를 치른 뒤 다음 달 3일 강릉 단오제에 막이 오르고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을 주제로 열리는 2019 강릉 단오제는 올해부터 시민과 청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행사 장소를 월화거리와 대도오브 관아로 확대했습니다. 좀 젊은 단오, 젊은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는 단오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월화거리라든가 단 중심으로 하는 강릉시 전체에 많은 그 상점들도 함께 우리 강릉 단오제에 동참하는. 단오제 기간인 6월 5일에는 영신행차와 신통대길 길놀이가 열리고 8일에는 강릉중앙고와 강릉제일고의 축구 정기전이 강릉종합경기장에서 치러집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 농가의 평균 빚이 3,51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원도 농가의 평균 부채는 2017년보다 43.5%, 1,063만 원 급증한 3,51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농가 부채 평균인 3,326만 원을 184만 원 웃도는 것으로 제주와 경기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강원도 농가들이 영농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금융권 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현 산림청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강원도 현안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는 산지가 82%인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규제 일변도의 산림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산림 보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스위스처럼 산악관광의 대표 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림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과 해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섭니다. 올해 강원도의 2월 체납액은 지방세 871억 원, 세외 수입 733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지방세 522억 원, 세외 수입 293억 원을 정리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가택 수색,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체납 처분,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입양아동 한 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던 입양 축하금이 200만 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강원도 의회는 윤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입양 축하금을 입양아동 한 명당 200만 원, 장애 아동인 경우 한 명당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을 강원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할 방침입니다. 올해 도내 검정고시 응시자 중 845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졸 응시자 101명 중 87명이 합격했고 중졸 응시자 258명 중 181명이 합격, 고졸 응시자 908명 중 577명이 합격했습니다.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살 박모 양이고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82살 정모 씨입니다. 검정고시 합격 증서는 오늘부터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합니다. 제2회 강원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늘 화천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가 마련한 이번 대회는 도내 18개 시군 지체장애인과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가해 내일까지 좌식 배구와 게이트볼, 파크골프 종목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입니다.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는 앞으로도 학예 캠프와 강원도 장애인 예술제를 비롯해 한마음 전진대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장애인들의 여가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인제군 북면 월항리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 인근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와 군용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 36살 임모 씨가 숨지고 군용 트럭 운전자 21살 정모 상병 등 2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